네, 안녕하세요.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는 이 수업을 같이 파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대화도 있어야 되고 질의응답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 파이 네트워크라는 이상한 핸드폰에서 채굴하는 무료 채굴 로 시작한 거를 하면서 컴퓨터를 오랫동안 공부했던 그리스인 니콜라스하고 인간의 역사와 그 인류의 문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청띠아오팡이라는 이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 암호화폐의 세계, 그리고 제가 기존의 암호화폐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뭐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해커톤을 할 때 그 해커톤에서 발굴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의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일을 해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이다 라는 조금 이렇게 눈뜬 사람들 얘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간다라는 좀 이렇게 눈뜬 사람들 얘기를 공부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러한 세상에서는 돈과 경제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정말로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뭐 알고 해도 상관없고 모르고 해도 상관없죠. 결과는 시대의 필연적 추세에 맞는 시대의 필연적 사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같이 공부하는 저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화폐혁명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부부가 같이 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의 화폐혁명은 뭐냐? 여태까지 쓰던 법정화폐가 아니라 이런 암호화된 개인들이 만들어낸, 예전에 이제 개인들이 뭐 계란,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생선 이런 거 갖고 물물 교환하듯이 이제 그러한 원시 시대의 그 산업 생산이 아닌 이런 4차원의 시대에 각자가 생산한 것을 각자가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돈의 노예로 우리가 살잖아요. 돈의 노예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화폐는 그 생태계를 만들고 생태계에 참여하고 생태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우리가 채굴하고 획득하는 과정에서 돈의 노예에서 돈의 주인으로, 돈의 주인은 정당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237개국 중에서 230개국의 소위 모든 사람, 몇몇 사람이 아니라 핸드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되겠죠. From bondage to lordship, from slave to owner. 예, 그런 거죠. 돈의 노예에서 돈의 주인으로 이 파이오니어들을 바꿔가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생각이 맞는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노예들이 하는 일이죠. 지금 뭐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NFT를 만들고 뭐 뮤직도 만들고 자기 사진도 올리고 게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금융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디파이, NFT, 게임, 뭐 아트 중에서도 뭐 뮤직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거를 하고 있죠. 돈의 노예들이 하는 이 일을 지금 우리한테 시키는 것 같죠?
돈의 노예들이 하는 거를 시키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노예는 긍정적인 의미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또 돈의 주인들이 하는 일, 금 자기가 채굴하면 뭐 자기 거고, 뭐 송이버섯 자기가 채굴하면 자기 거고, 뭐 그렇잖아요. 자기 땅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이코인을 이렇게 채굴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돈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인은 미래가 불안정한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노예는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의미고 긍정적인 의미고, 여기서의 의미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다른 암호화폐들은 다들 채굴해서 돈의 주인이 되자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파이는 아니란 말이죠. 파이는 지금 물론 초창기에 채굴 지금 한 5년간은 그랬지만, 뭐 유튜브에 보게 되면 뭐 채굴 뭐 중단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에요. 돈의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여기서 노예는 긍정적인 의미죠. 여기서 생각할 게 약간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돈의 주인, 마스터, 돈의 노예, 슬레이브, 뭐 로드십, 본디지, 이 주인과 노예, 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대해서 이제 그 헤겔이 얘기한 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과 내가 노예라다라는 생각을 자의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의식이라는 거는, 여기서 자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거죠. 내가 비트코인을 채굴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돈의 주인이 된 거죠. 그랬는데 뭐 저도 다른 코인들을 좀 했었지만 나 열심히 채굴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게 되면은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되면 돈의 주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채굴을 하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들이 모두 이제 자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자의식이라고 그러면은 가령 이런 거죠. 누가 동생이 형이라고 불러줬을 때 자기가 비로소 형이 되는 거죠. 자식이 비로소 아빠라고 불러줬을 때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 여보라고 불러줬을 때 자기는 비로소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만 자의식을 갖게 되죠. 뭐 얼마 전에 얘기지만 뭐 어떤 참 우리나라의 참 훌륭한 사람이 자기 딸이 생물학적인 아빠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빠의 앞길을 막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아빠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다른 자기 자식이 자기를 아빠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아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의식이라는 것은 부자, 가난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도 누가 저 사람 성공했어 라고 타인이 인정을 해줄 때 그 사람은 성공이 된 거고, 야, 저 사람 파이코인 채굴해서 대박 났어 했을 때 누가 인정을 해줘야지 대박이 나는 거지, 파이코인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을 하는데, 인정은 반드시 그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빠가 딸은 아빠는 딸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오랫동안 생활비를 주질 않았죠.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아빠가 아빠 역할을 못한 거죠. 나중에 아빠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딸이 그 아빠를 공격했죠. 아빠는 딸한테 인정을 받지 또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인이건 돈의 주인이건 돈의 노예건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받을 때 비로소 이제 자기 자의식에 도달하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헤겔은 주인과 노예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주인과 노예, 자의식이 주인과 노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얘네들이 파이코인이
거대한 돈의 주인, 노예에서 돈의 주인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게 헤겔의 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인은 자기 노예가 얘 주인님 해줘야 됐을 때 그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주인은 쟤는 내 노예야. 그랬는데 니까진 게 무슨 주인이냐 이 새끼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호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노예를 정당하게 대접을 해 줬을 때, 그 사람의 노력을 정당하게 대접을 했을 때 니까진 게 무슨 주인이냐, 이게 이제 우리 노사 문제에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이게 주인이 오래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주인이 오래되다 보면 채굴 해서 이게 자기가 되다 보면 자기는 이제 지금 뭐 비트코인만 해도 채굴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채굴하기도 많이 힘들고 파이코인도 지금 채굴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파이코인 채굴한 사람들, 뭐 앞에서 많이 채굴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돈의 주인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려면 생태계에서 그 돈을 계속 써줘야 되잖아요. 파이코인을 계속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파이코인의 주인이 채굴자라면 파이코인의 노예들이 이게 이제 여기서 생태계를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헤겔에 의하면 문제가 뭐냐면 주인은 노예한테, 노예 덕택에 뭐 말 한마디로 다 먹고 산단 말이에요. 가령 이제 주인이 노예한테 야, 너 가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폼나게 흔들의자가 하나 필요한데 흔들의자 하나 만들어 와봐. 그러면은 노예는 가서 이제 흔들의자가 뭔지 자기는 모르다가 흔들의자를 뭐 인터넷 보고 뭐 공부를 한다. 여기 흔들의자가 락킹 체어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나무는 어떤 나무가 좋을까? 뭐 오동나무가 좋을까? 박달나무가 좋을까? 안 그러면 이게 합성목 갖고도 되는 것일까? 뭐 그러면서 이제 나무의 성질과 이제 나무의 강도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하고, 이게 흔들리자는 못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밑에는 이게 다 끼워 맞추기, 이게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예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 사물의 본성들을 다 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면서 여기서 NFT를 만든 사람, 사진을 만든 사람, 자기 글을 올리는 사람, 게임을 만드는 사람, 뭐 이렇게 이런 앱으로 파이낸스를 만드는 사람, 이 실제로 노예들이 사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주인은 돈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노예를 함부로 대하게 되면 노예는 아는 것도 많지, 실제 체험도 해봤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그래갖고 돈의 주인과 돈의 노예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파이 브라우저에서 지금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게 뭐 다른 사람의 글, 다른 사람의 작품, 자기의 글, 자기의 작품을 자꾸 올려가지고 이게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는 것은 지금 법정화폐 시대의 돈의 노예들이 지금 암호화폐 초창기 시대의 돈의 노예로 있다가 이 사람들이 진정한 돈의 주인으로 가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자의식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굴만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재산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 그런데 자기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자기 아버지가 큰 회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아버지 부하들이 자기 보고 회장님 회장님 하면서 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회장이라고 불림은 받지만 저거 아무것도 회장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지가 회장이라고 아버지 시대의 사람들을 뭐 함부로 하고 함부로 뭐 인사이동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당연히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노예들은 당연히 아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뒤집힌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국의 증권시장법에서도 그게 아마 대한제분 사건 때부터 그랬던가 아무튼 그래가지고서 이게 경영권을 함부로 뺏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단지 채굴만 한 사람들은 자의식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죠. 뭐 채굴해갖고 몇 개 갖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만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상호 인정관계가 깨지면 주인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예가 주인이 되는데 이게 노예가 주인이 돼서 또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 또 노예와 주인이 또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사 철학을 공부했던 그 헤겔이 돈의 주인과 돈의 노예를 얘기했는데 이 파이에서는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채굴한 사람들, 뭐 저처럼 초창기에 채굴한 사람들이 계속 어떠한 형태로든지 생태계에 활동을 하게 하려는 거죠. 남의 거에 보팅을 해주든지 뭐 유틸리티를 활용한다든지 거기서 어제 얘기했다시피 파이 브라우저에서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활동을 하게 하면 계속 노예에서 주인으로 바뀌어갖고 계속 주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아는 사람이 되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까지는 제 주변에 이제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손가락 침에 대신 분들이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24시간마다 그냥 한 번씩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돼서 돈의 주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유틸리티에 활용을 해서 직접 파이코인의 생태계를 만들고 파이코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 노예들, 이 디벨로퍼라든지 여기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산업시대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게 지금 새로운 IT 산업시대에서는 돈의 주인이 지금 아직까지는 돈의 노예지만 파이코인으로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돈의 노예들을 정당하게 대접하고 정당하게 대접해주는 상호 인정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NFT 올리고 좋은 글 올리고 파이어사이드 포럼에다가 계속 보팅을 해주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웹 3.0 세계고 이런 디자인을 청태여팡이 자기가 배운 학문적인 것으로 했건 안 그러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했건 근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빨리 적용하느냐 늦게 적용하느냐의 차이도 있고 다 바뀐다고요. 근데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려면 이게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말씀드린 셀프 컨셔스니스, 헤겔이 말한 셀프 컨셔스니스. 이 셀프라는 것은 에고와 달라서 인공지능이 안 돼요. 봇이 안 돼요. 오직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셀프 컨셔스 자의식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이코인의 KYC, 이 무지막지한 개 막노동 같은 이 KYC를 통해서 진정한 이 사람들이 화폐혁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 부부가 얘기하는 화폐혁명은 그냥 달러 뒤집어 엎고 암호화폐 세대로 간다. 뭐 다른 암호화폐 뒤집고 우리가 1등으로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조금 어려운 거였지만 생각해 보시면 다 납득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